홍준표 시장이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국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끝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일단 김기현 대표는 왜 홍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을까?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썰전이 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반응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당이 정광훈의 눈치를 보는 듯하게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홍 시장을 향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상임고문 해촉. 그럼 해촉된 홍 시장은 어떤 반응일까요? 홍준표 시장입니다.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 이참에 정광훈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듣는다. 그리고 이 분이 안 풀렸는지 홍준표 시장이 떠올립니다. 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 달에 책임 당원비 50만 원씩 낸다. 앞으로 총선 승리 위해 전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하겠다. 해촉해봐라. 나는 당비 50만 원 낸다. 더 얘기하겠다. 그리고 홍 시장이 오늘 또 추가 입장을 했습니다. 해촉했는데 더 많이 입장을 내고 있어요. 오늘 홍 시장 입장입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평생 몸에 밴 살피고 엿보는 그 버릇 쉽게 버릴 수 있겠냐.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과거로 묻겠다. 과거로 묻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너무 불쾌해. 30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듣는다. 나한테 왜 화풀이 하냐. 첫 입장. 두 번째 입장은 난 당비 50만 원 낸다. 해촉해도 나 더 얘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로 묻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치 볼래? 라는 3연타의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기현 대표가 왜 해촉을 했을까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임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대표님 의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직권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안 좋아져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 시장님은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고 나오는데. 대표님 그럼 오늘 아침에 하신 그 발언이랑 이 해촉은 전혀 무관한 건가요? 당 안팎에서 뭐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말도.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할까요? 예. 상당히 좀 분위기가 묘해지는데 정광훈 목사, 더 나아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잡음이 더 커졌습니다. 끝나지가 않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기자들을 만나서 논란이 커지니까 상임고문분들 중에 현직 정치인, 지자체장이 없어서 이걸 정상화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왜 지금 갑자기 정상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 해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 시장의 그간의 김 대표를 향한 정광훈 목사 관련 비판 발언 때문에 이제 해촉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좀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윤리라든지 그런 결정이 나면서 같이 이제 먼저 원인 제공이 되었던 네.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동시에 홍준표 상임고문도 해촉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임고문 정도 되면 왜 대구시장을 나오나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당에 권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안 되고 현역 단체장도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그랬을 때 이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상임고문직을 내려놓으시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도 디펜스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훨씬 더 강도 높게 이제는 상임 고문도 아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안철수 이런 분들도 이제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이 하루도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예. 또 유승민 의원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한 목소리 하는데 이래서 앞으로의 당의 진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굳이 상임 고문을 왜 해촉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저도 뭐 홍 시장님이랑 그렇게 그 정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말 때문에 해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었었어요. 뭐 당에 비판을 할 수도 있지. 또 상임 고문쯤 되면 당에 좀 쓴소리도 하고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후에 정치를 계속 하실 분들이 상임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홍 시장님은 지금 현직으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공공연하게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상임 고문의 어떤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임 고문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저 말 때문에 상임 고문을 해촉한다 그러면 사실 이재호 고문은 훨씬 더 당에 세게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그럼 그분 같이 먼저 해촉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재호 고문은 아직 여전히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해촉된 데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사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말 때문만에 해촉된 것은 아니다. 어떤 차기에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하마평에 오르는 것, 뭐 이런 것들. 게다가 지금 어떤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 당을 비판하는 것이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사와의 어떤 육착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딱 가르마를 쳐줘야 될 필요 있는 거거든요. 가르마를 쳐줘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르마를 친 거다. 네. 화풀이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뒤끝이죠. 뒤끝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가르마가 아니라 이건 뒤끝이다. 예, 그 정강훈 목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것은 김재현 최고위원으로서도 어느 정도 일부 인증이 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뒤끝이 아니면 갑자기 상임 고문을 해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지자체장은 상임 고문을 맡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당의 대표도 하셨고 실제는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상임 고문입니다. 이 상임 고문을 못 부르는 것은 홍길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간에도 뭐 받았던 그런 표들도 있고 받았던 이야기도 있고 정강훈 목사를 뭐 이스라엘 예언자에 비교해서 이사야에 비교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축에 세웠던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사람을 선을 긋자니 그러면 홍 시장도 정리해라라고 하는 정강훈 목사 측에 그런 의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측입니다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강훈 목사와도 선을 긋고 그러면 홍준표 시장도 상임 고문에서 내려놔라라고 하는 식으로서 해촉을 해서 뒤끝을 보여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촉은 했습니다만 홍 시장은 입장을 더 많이 밝히고 있어요. 해촉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당내의 이준석계 소위 이준석계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상임 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본다. 이준석. 윤리위 몽둥이 찜질보다 더한다. 천하람.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 포기당이냐라는 또 지도부를 향한 비판. 이준석계에선 바로 또 나왔습니다. 이 상임 고문 면직,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자리죠. 상임 고문이라는 것 자체. 면직이라는 건 당대표 권한이기도 또 합니다만. 상임 고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떤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결정하지 못할 때 대개 상임 고문을 초청해서 뭐 오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의견을 듣는 경우가 이제 고작이에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했죠. 아, 왜 대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는 신경 안 쓰고 왜 이렇게 중앙정치에 간섭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당의 상임 고문이다. 상임 고문이라고 나를 임명한 것은
중앙정치에 관여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아마 김부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상임고문 그만두면 앞으로는 중앙정치 관여 안 하겠네 하면서 이제 바로 면직을 시킨 건데 저는 이제 이것은 안 한만 못하다고 봐요. 예. 뭐 상임고문직을 면직시킨다고 해서 또 계속 이 얘기를 안 할 홍준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홍준표 시장은 제압하고 컨트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당에 약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약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쓴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게 쓴소리를 해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 요즘 막말은 좀 줄었지만 예. 그리고 그 쓴소리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자기의 어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나 뉘앙스와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지 예.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결과적으로 쓴소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드러내놓고 국민의힘을 흔드는 이런 또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 지도부가 사실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군요. 좀 지켜보면서 정말 쓴소리 같은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엉터리라느니 뭐 정광훈 목사에 노란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감정적으로 해촉 당할 만했다. 거죠. 예, 예. 예, 면직 당할 만했다라는 또 홍 시장을 향한 비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